관광버스 대소동. 역시 손맛이 최고죠.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이른 아침 동네 경로당 앞에는 버스 한 대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짙은 파란색 외관에 큼지막하게 새겨진 관광회사 로고가 햇살에 반짝였지요. 어르신들은 하나둘씩 모여들며 서로의 손을 잡고 안부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이는 고운 한복 저고리를 걸쳤고 또 다른 이는 여행용 모자를 눌렀으며 들뜬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랜만에 단체 나들이라 그런지 모두 얼굴에 생기가 돌았지요. 하지만 출발 전부터 작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김 여사님이 도시락을 품에 꼭 끌어안은 채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내가 새벽 5시부터 일어나 김밥을 쌌어요. 이 김밥이 오늘 점심의 하이라이트 될 거예요. 옆에서 듣던 박씨 어르신은 코웃음을 치며 자신의 가방을 흔들었습니다. 아이고, 여행사 도시락이 최고죠. 괜히 집에서 애써 준비할 필요 없어요. 반찬이 몇 가지나 나오는데 말끝마다 미묘한 경쟁심이 묻어나자 다른 어르신들은 웃음을 터뜨리면서도 은근슬쩍 눈길을 주고받았습니다. 자리 문제도 벌써부터 조짐이 보였습니다. 앞좌석을 차지하려는 어르신들이 버스문 앞에 줄을 섰고 창가를 선호하는 분들은 서둘러 줄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려 했습니다. 앞자리는 멀미 안 나요. 아니, 창가에 앉아야 풍경이 보이죠. 티격태격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버스 기사 아저씨는 아직 시동도 걸지 못한 채 손사래를 치며 외쳤습니다. 아이고, 다들 천천히 타세요. 다 같이 갈 자리입니다요. 이때 경로당 회장을 맡은 최 노인께서 버스문 앞에 나서며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자, 조용히들 하시오. 오늘은 다 같이 즐겁게 여행 가는 날 아닙니까? 서로 양보 좀 하면서 갑시다. 그 말에 잠시 소란이 잦아드는 듯했지만 여전히 눈빛은 불꽃을 튀겼습니다. 버스 안으로 하나둘 올라타는 순간 또 다른 해프닝이 일어났습니다. 한 어르신이 큰 가방을 들고 좁은 통로를 지나가다가 뒷사람의 발을 밟은 것이었죠. 아이고, 왜 이렇게 발이 크세요? 내 발이 큰 게 아니라 가방이 너무 크잖아요. 언성이 높아지려는 순간 옆자리에서 이를 지켜보던 미정 아줌마가 웃으며 나섰습니다. 다들 여행 가는데 이렇게 싸울 일이 어디 있어요. 가방이 크면 큰 대로, 발이 크면 큰 대로 재미로 생각합시다. 그제야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리며 다시 자리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버스 엔진이 웅웅 소리를 내며 돌기 시작했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아침 햇살이 번지고 시내를 빠져나가는 길목마다 가게 셔터가 하나둘 열리며 새로운 하루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서로 도시락을 살짝 엿보며 호기심 가득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자리를 양보했다가 아쉽게 뒷자리에 앉은 이도 있었지만 이미 마음속은 들뜬 여행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버스는 천천히 속도를 내며 고속도로에 들어섰습니다. 기사 아저씨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흥겨운 노래 소리와 함께 여행은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오늘의 여정에서 목적지보다 더 큰 사건이 바로 이 버스 안에서 펼쳐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버스가 고속도로에 올라서고 창밖 풍경이 점점 시골 냄새를 품어내며 달려가자 어르신들의 마음도 한층 더 가벼워졌습니다. 웃음소리와 잡담이 버스 안을 가득 채웠지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흐르자 슬슬 배꼽 시계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 나온 탓에 모두의 배가 허기를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일 먼저 행동에 나선 건 김 여사님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침에 정성껏 싸온 김밥을 자랑하듯 꺼내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거 보세요. 참치, 계란, 오이, 그리고 단무지까지. 집에서 직접 쌌다니까 더 맛있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은근히 우월감이 묻어 있었고 옆에 앉은 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맛있겠다며 부러워했습니다. 그러자 박씨 어르신이 바로 맞받아쳤습니다. 그는 여행사에서 준비한 도시락을 꺼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허허, 이거 보시오. 돈 주고 받은 도시락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반찬이 6가지나 되고 따끈따끈한 밥까지 들어있지요. 이런 게 진짜 여행의 묘미 아닙니까? 말이 끝나자마자 도시락을 열어치는데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냄새가 버스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순식간에 김밥파와 도시락파가 나뉘어 수군거림이 이어졌습니다.
역시 손맛이 최고죠. 아이고, 요즘 누가 새벽에 김밥 싸나요? 여행사 도시락이면 충분하지. 의견이 엇갈리며 작은 말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심지어 어떤 어르신은 슬쩍 옆자리에 손을 뻗어 다른 이의 반찬을 하나 집어먹으려다 손등을 탁 맞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버스 안에 웃음이 터졌지만 분위기는 점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뒷자리에 앉아있던 최 노인은 이 상황을 보다 못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에이구, 다들 왜 이러시오? 맛있는 게 있으면 나눠 먹으면 되는 거지. 굳이 김밥이니 도시락이니 따질 필요가 있나요? 하지만 이 말도 잠시뿐 누군가는 속삭였습니다. 나눠 먹자고 하면 내 반찬이 먼저 떨어진단 말이지. 그러자 옆자리에서 킥킥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문제는 냄새였습니다. 김밥 특유의 김 냄새와 여행사 도시락의 젓갈 냄새가 섞여 버스 안을 가득 채우자 앞좌석에 앉은 한 어르신이 코를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멀미 날라 하네. 냄새 좀 줄여주면 안 되겠소. 그러자 뒤쪽에서는 맛있는 냄새도 못 맡으면 무슨 여행이래라며 맞받아쳤습니다. 소소한 해프닝은 점점 크기가 커져 기사 아저씨가 마이크를 잡고 한마디 해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곧 휴게소에 들릅니다. 그때 도시락을 드시면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이미 시작된 도시락 경쟁은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몇몇은 벌써 한두 줄의 김밥을 꺼내 씹기 시작했고 또 다른 이들은 반찬을 펼쳐놓으며 서로 비교하듯 내놓았습니다. 좌석마다 서로의 도시락을 기웃거리는 눈빛들이 오가며 누가 더 맛있어 보이는 음식을 챙겨왔는지를 두고 은근한 기싸움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앞자리에서 작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김 여사님이 도시락을 꺼내다 무릎 위에 놓인 가방이 툭 하고 떨어지면서 반찬통이 열려버렸습니다. 새까만 김 조각이 바닥에 흩날리고 계란말이가 굴러가며 뒷좌석까지 굴러들어왔습니다. 그 광경에 모두가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지만 김 여사님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었습니다. 그 순간 분위기는 더욱 묘하게 달궈졌습니다. 단순히 먹을 거리를 두고 벌어진 일이었지만 어르신들 사이의 자존심과 은근한 경쟁심이 얽히며 작은 사건이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은 잠시 후 더 큰 해프닝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휴게소에 잠시 정차하자 어르신들은 도시락 소동을 뒤로하고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화장실로, 누군가는 간단한 간식을 사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진짜 소동은 버스에 다시 올라타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휴게소에서 군것질을 마친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올라오자 아까 앉았던 자리를 지키려는 이들과 새로운 자리를 노리는 이들이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앞좌석은 금쪽 같은 자리였습니다. 멀미가 덜 난다고도 하고 창밖 풍경을 제대로 즐길 수 있다고도 했으니 말이지요. 내가 아까 여기 앉았는데 왜 남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아이고, 휴게소 갔다 왔더니 비어있길래 그냥 앉았지요. 버스가 내 집도 아닌데 뭐가 그리 중요해요. 순식간에 목소리가 커지고 앞자리 두 줄이 온통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뒷좌석에서 구경하던 어르신들까지 합세하며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앞자리는 회장이 앉아야지. 무슨 소리예요? 먼저 온 사람이 임자죠. 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티격태격이 이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최 노인이 나섰습니다. 그는 회장답게 버스 통로에 서서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다들 진정들 하시오. 자리 문제로 이렇게까지 언성을 높일 필요가 있나요? 오늘 하루 즐겁자고 나선 길이잖소. 그러나 이미 한번 불붙은 자리 싸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그때 일어났습니다. 김 여사님이 자리로 돌아가려다 무심코 박씨 어르신의 무릎을 툭 치며 지나간 것입니다. 그 충격에 도시락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져 아까 남겨둔 반찬 국물이 바닥에 흘러내렸습니다. 순간적으로 버스 안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내 반찬이 다 쏟아졌네. 이봐요, 왜 그렇게 막 지나가요? 서로 손가락질이 오가며 작은 말싸움이 큰 언쟁으로 번졌습니다. 기사 아저씨는 앞에서 거울로 상황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안전벨트 좀 매세요. 이러다 사고 나겠어요. 하지만 뒤에서는 여전히 고성이 오갔습니다. 결국 자리를 못 찾은 몇몇 어르신은 버스 통로에 서성이다가 기사에게 항의하듯 말했습니다. 이 버스는 왜 자리가 지정이 안 된 거예요? 다음부터는 번호표를 뽑게 해야 해요. 다른 이는 맞장구 치며 소리쳤습니다. 맞아요. 줄 세워 앉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런 싸움이 또 생긴다니까요. 한편 맨 뒷자리에서는
이 장면을 지켜보던 몇몇 어르신들이 킥킥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앞에서 저 난리 치는데 여기 앉은 우리가 제일 편하네. 그렇지요. 싸움은 싸움대로 구경하고 자리는 널찍하니 좋잖아요. 하지만 그 웃음소리마저 싸움 중인 이들의 귀에 거슬려 새로운 불씨가 될 뻔했습니다. 다행히도 회장 최노인이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제 그만합시다. 싸우다 보면 남는 게 뭡니까? 자리를 바꿔가며 앉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한 동네 식구요. 서로 얼굴 붉힐 일 없게 합시다. 그의 권위에 잠시 소란이 잦아들었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불만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버스는 다시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그러나 자리 문제로 쌓인 앙금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은 채 어르신들은 팔짱을 끼거나 창밖만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지요. 그러나 이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내 누군가 마이크를 잡으며 새로운 소동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버스 항공기는 여전히 미묘했습니다. 도시락 사건에 자리 싸움까지 겹치며 얼굴 붉힌 어르신들이 서로를 힐끗거리거나 일부러 외면하고 있었지요. 기사 아저씨는 한숨을 내쉬며 라디오 볼륨을 조금 높였지만 여전히 버스 안의 분위기는 가라앉은 채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장씨 어르신이 마이크를 움켜쥐더니 라디오 소리를 끄고는 목청을 가다듬었습니다. 자, 조용히들 하시라우. 여행길에 싸우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럴 때는 노래가 최고죠. 그리고는 곧바로 트로트 한 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스피커에서 울려 퍼지는 낭낭한 목소리에 모두가 순간적으로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처음엔 머뭇거리던 분위기가 이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어르신은 박수를 맞추며 흥얼거렸고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몸을 흔들었습니다. 싸늘했던 공기가 점차 따뜻한 흥으로 바뀌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즐거움도 잠시 곧 새로운 긴장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뒷좌석에서 권 여사님이 벌떡 일어나 마이크를 달라고 손을 뻗었습니다. 이런 날은 내가 노래를 해야 한다니까요. 동네 경로잔치에서 늘 우승한 사람이 이군데 그녀는 마이크를 거머쥐자마자 애절한 발라드를 불러댔습니다. 그 깊은 가창력에 앞자리 어르신들은 감탄했지만 옆자리 김 여사님은 입술을 삐죽이며 속삭였습니다. 우승은 무슨 맨날 똑같은 노래만 부르면서 분위기는 점점 경쟁으로 올라왔습니다. 한 곡이 끝날 때마다 누가 더 잘 불렀는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고 박수 소리의 크기로 순위를 매기려는 움직임까지 나왔습니다. 어떤 이는 심사위원을 자처하며 손가락으로 점수를 매기는 신용을 했고 다른 이는 옆 사람의 손목을 붙잡고 자기 편을 들어라라며 속삭였습니다. 결국 노래자랑은 즉석에서 열린 작은 대회로 번졌습니다. 다음은 내가 부릅니다. 아니, 아직 내 순서가 안 왔잖아요. 마이크를 두고 다툼이 벌어지고 기사 아저씨는 운전에 집중하면서도 거울로 자꾸 뒤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못해 기사 아저씨가 마이크를 잡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제발 차가 흔들립니다요. 안전벨트는 꼭 매시고 노래는 차례대로 합시다. 하지만 열정에 불붙은 어르신들을 막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노래가 이어질수록 버스 안은 흥겨운 잔치가 되었고 다툼은 웃음으로 덮였다가 다시 경쟁심으로 불쑥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손뼉을 치며 춤을 추는 이도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마이크를 언제 잡을까 손을 부들부들 떨며 기다리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의외의 인물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던 정씨 어르신이 일어나더니 조심스레 노래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지만 그 속에 묘한 감성이 담겨 있어 순식간에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제야 경쟁을 하던 어르신들마저 숨을 죽이고 노래에 귀 기울였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는 버스 안이 와르르 무너질 듯한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이야, 우리 정씨가 이런 숨은 고수였구먼. 노래는 저렇게 해야 제맛이죠. 칭찬이 오가며 분위기는 다시금 화해의 무드로 넘어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곧 또다시 마이크를 잡으려는 손길이 동시에 여러 개 뻗어나오며 버스 안은 새 국면을 맞이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버스 안 공기가 후끈 달아오른 것은 정씨 어르신의 노래가 끝난 직후였습니다. 모두가 숨은 실력자의 등장에 감탄하며 손뼉을 쳤지만 이내 그 박수 소리가 새로운 불씨가 되고 말았지요. 정씨 어르신의 무대가 지나치게 큰 호응을 얻자 경쟁심에 불타오른 다른 어르신들이 앞다투어 마이크를 차지하려 했습니다. 내가 원래 노래 잘하는 사람이에요. 지난번 동네 노래자랑에서 상 받은 것도 모르시오? 그게 상입니까?
나도 몇 번이나 나가서 우승했는데. 앞자리에서는 누가 먼저 마이크를 잡을지 두 손이 뒤엉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마이크를 쥔 권 여사님은 좀처럼 내려놓으려 하지 않았고 옆자리 김 여사님은 벌떡 일어나 손을 뻗었습니다. 둘 사이의 긴장감은 곧 버스 전체로 퍼져 마치 전쟁터 같은 기세가 되었습니다. 뒷자리에 앉아있던 몇몇 어르신들은 그 광경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노래자랑이 아니라 전쟁터네, 전쟁터. 그러나 그 웃음도 곧 싸움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되었습니다. 권 여사님이 눈을 치켜뜨며 말했지요. 뭐가 그렇게 웃긴데요? 지금 진지한 대결 중이에요. 결국 회장 최노인이 나섰습니다. 그는 기사 아저씨에게 마이크를 받아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제대로 경연을 합시다. 차례대로 노래를 하고 박수 소리로 우승자를 뽑는 겁니다. 모두가 웅성거리더니 이내 하나같이 수긍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눈빛만큼은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연함이 묻어났습니다. 즉석에서 노래 경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참가자는 박씨 어르신이었습니다. 그는 목청을 도두어 신나는 트로트를 불렀습니다. 박수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고 몸을 흔들며 따라 부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권 여사님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애절했으며 중간에 눈시울이 붉어지자 분위기는 숙연해졌습니다. 박수 소리는 다시금 커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흥이 아니라 진짜 승부가 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이 늘어날수록 박수 소리의 크기를 두고 이견이 생겼습니다. 방금 노래가 제일 잘했어요. 아니에요. 그건 음정이 다 틀렸잖아요. 여기저기서 심사위원을 자처하며 점수를 매기는 손가락들이 오갔습니다. 그러자 한쪽에서는 작은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니, 왜 우리 쪽은 박수 소리를 작게 치라는 거예요? 편파적이잖아요. 그러자 맞은편에서는 편파는 무슨, 원래 실력이 그 정도인 거지. 말싸움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급기야 뒷자리에서 한 어르신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럴 거면 상금이라도 걸어야 더 재미있지 않겠어요? 순간 모두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마치 진짜 대회에 나선 것처럼 승부욕이 더 활활 타오른 것이었습니다. 상금 대신 준비해온 간식을 걸자는 제안이 나오자 그제야 버스 안은 다시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웃음 뒤에 숨어있는 경쟁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노래자랑은 한층 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무대에 올라 손수건을 흔들며 춤을 췄고 또 다른 이는 애드리브를 넣어 폭소를 자아냈습니다. 기사 아저씨는 한숨을 쉬며 이러다 버스가 흔들리겠네라며 핸들을 꽉 쥐었지만 어르신들의 열기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가장 치열했던 두 어르신이 마지막 경연자로 나섰습니다. 노래가 시작되자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노래가 절정에 이르려던 순간 마이크가 갑자기 지직거리더니 꺼져버렸습니다. 버스 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버스 안은 마이크가 꺼진 순간 마치 숨조차 멎은 듯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마지막 무대에 올랐던 두 어르신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객석에 앉아있던 다른 이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기계 왜 꺼진 거지요? 고장난 거 아니에요? 작은 목소리가 퍼져나가며 긴장감은 순식간에 공기를 가득 메웠습니다. 그때 권 여사님이 불쑥 소리쳤습니다. 아니, 이거 일부러 끈 거 아니에요? 내가 이길 것 같으니까 방해하는 거지. 그녀의 말은 곧장 불씨가 되었고 옆에 있던 김 여사님이 눈을 부릅뜨며 반박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이길 것 같으니까 억지 부리는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노래로 겨루던 상대였는데 이제는 말싸움으로 불꽃을 튀겼습니다. 버스 안은 금세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아이고, 이런 것도 못 고치나? 역시 여행사 버스라 엉망이지. 기사 아저씨는 앞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당황했습니다. 마이크 선을 흔들어 보았지만 지직거리는 소리만 날 뿐 여전히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울로 뒷자리를 보며 애써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어르신들의 불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자리가 바뀌어 앙금이 남아있던 이들이 다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아까부터 자리 싸움이 괜히 난 게 아니에요. 다들 자기만 이기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죠. 그러자 맞은편에서 누군가가 맞받았습니다. 그건 자리 때문이 아니라 저쪽이 욕심이 많아서 그런 거지요. 서로 다른 목소리가 얽히며 버스는 마치 작은 전쟁터처럼 변했습니다. 회장 최노인이 다시금 나서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들 진정들 하시오. 고장난 마이크 하나 때문에 이렇게 싸우면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짜증 섞인 중얼거림이 이어졌습니다. 회장님도 맨날 남의 편만 들어. 맞아요. 공정하게 심사도 못하면서. 최 노인의 얼굴에 피로가 드리워졌습니다. 그 순간 작은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도시락을 정리하지 못한 채 통로에 두었던 가방이 넘어지면서 남은 반찬 국물이 또다시 바닥에 흘러나온 것입니다. 미끄러진 바닥 때문에 한 어르신이 휘청거리며 옆자리로 쓰러지자 순간적인 비명과 함께 분위기는 더욱 뒤숭숭해졌습니다. 앞좌석에서는 어떤 이는 멀미 때문에 창문을 열어달라고 했고 뒤에서는 노래를 끝내지 못한 두 어르신이 서로 눈을 흘기며 원망을 늘어놓았습니다. 웃음과 흥으로 가득하던 버스가 이제는 불평과 짜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기사 아저씨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이러다 사고 나겠네. 결국 버스 안은 깊은 균열에 빠져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소리쳤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집에 있을걸. 또 다른 이는 답했습니다. 여행은커녕 싸움만 하다 끝나겠네. 사람들의 표정에는 짜증과 피곤함이 뒤섞여 있었고 잠시 전까지 흥겹게 노래하던 분위기는 흔적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 속에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작은 변화의 조짐이 뒤쪽에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 어르신이 조용히 몸을 일으켜 세우고 마이크 없이도 목청껏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 맑은 목소리는 혼란스러운 버스 안을 가르며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이크가 고장나며 혼란에 휩싸였던 버스 안. 갑작스레 울려 퍼진 노랫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뒤로 향했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이씨 어르신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목소리도 크지 않고 늘 조용히 구석에 앉아있던 그였는데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더니 떨리는 목청으로 오래된 민요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처음엔 모두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낡은 가락이 버스 안을 가득 메우자 어느새 입술이 따라 움직이는 이들이 늘어났습니다. 김 여사님이 엔 앞에서 흥얼거리듯 가락을 이어받았고 권 여사님도 알 수 없는 울림에 끌리듯 작게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버스 안을 지배하던 긴장감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싸우던 이들이 노래 가사에 마음을 빼앗겼고 곁눈질하며 불만을 털던 이들마저 박자에 맞춰 손뼉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크도 반주도 없었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진솔하고 따뜻한 합창이 되어갔습니다. 이씨 어르신의 목소리가 힘을 잃자 옆자리 박씨 어르신이 자연스럽게 다음 구절을 이어갔습니다. 목소리는 다소 거칠었지만 그 투박함이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어서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둘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어떤 이는 음정이 틀려 우스꽝스럽기도 했지만 그조차 모두의 웃음을 자아내며 화해의 기운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버스 안은 이제 작은 무대가 아니라 마치 하나의 거대한 합창단 같았습니다. 자리싸움으로 등을 돌렸던 사람들도 목소리를 맞추며 함께 웃었고 도시락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던 이들도 서로 눈을 마주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노래라는 끈이 모두의 마음을 묶어버린 것이지요. 회장 최 노인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꼭 모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게 우리 모임이지. 이렇게 하나 되는 게 바로 즐거운 여행이지. 기사 아저씨 또한 거울로 뒤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끝까지 힘이 풀리며 도로 위를 달리는 버스가 한층 가벼워진 듯 느껴졌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싸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눈을 마주하며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따뜻한 정이 담긴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다시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흥겨운 트로트였습니다. 자연스레 웃음이 터져나왔고 모두가 박수를 치며 한 목소리로 따라 불렀습니다. 더 이상 마이크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반주도 심사도 필요 없었습니다. 단순히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지요. 그렇게 버스 안은 다시금 웃음과 흥으로 가득 찼습니다. 싸움으로 얼룩졌던 순간들이 무색할 만큼 이제는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버스 안에서 피어난 무반주 합창은 단순한 흥겨움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것은 어르신들이 서로의 마음을 다시금 이어붙이고 갈등을 잊고 함께하는 즐거움을 되찾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버스 안을 가득 메운 합창의 여운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서로 등을 돌리고 날선 말들을 주고받던 어르신들이 이제는 어깨를 나란히 붙이고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지요. 창밖에는 초록빛 논밭과 산새가 이어졌지만
어르신들의 눈길은 풍경이 아니라 서로의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조금 전까지 도시락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던 김 여사님과 박 씨, 어르신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까는 괜히 흥분했어요. 네, 김밥 좀 드셔보세요. 김 여사님이 조심스레 내민 김밥을 박 씨, 어르신이 받아들며 피식 웃었습니다. 허허, 나도 미안합니다. 도시락 반찬이 남았으니 같이 나눠 먹지요. 두 사람은 서로의 음식을 교환하며 함께 씹어 먹었고 그 모습은 다른 어르신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자리싸움으로 고개를 돌리던 앞자리와 뒷자리 어르신들도 차례차례 자리를 바꾸어 앉으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앞자리는 진짜 덜 흔들리네요. 뒤쪽은 풍경이 더 잘 보여요. 다음에는 서로 바꿔 앉으면 되겠네요. 작은 웃음소리가 오갔고 한때 팽팽하던 긴장은 어느새 예실처럼 잊혀왔습니다. 버스 안에서는 즉석 간식 파티가 열렸습니다. 각자 집에서 챙겨온 과일, 떡, 과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손수 구운 고구마를 꺼내며 이거 뜨끈할 때 먹어야 해요라 했고 또 누군가는 주머니에서 삶은 계란을 꺼내 한 입씩 하세요라며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손에서 손으로 이어진 음식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마음을 잇는 다리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번엔 특별히 누가 먼저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노래를 시작하면 곧 다른 이들이 후렴을 이어받았고 버스 전체가 하나의 합창 무대가 되었습니다. 마이크가 고장 나지 않았다면 느끼지 못했을 순수한 목소리의 조화였습니다. 기사 아저씨도 흥이 났는지 운전대를 두드리며 박자를 맞췄고 창밖의 풍경마저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듯 보였습니다.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하자 어르신들은 서로 손을 붙잡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푸른 산과 시원한 강물이 펼쳐져 있었지만 모두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여행은 버스 안이 제일 재밌었네. 관광지의 풍경보다 버스에서 함께 웃고 울고 노래했던 순간이 더 선명하게 기억에 남은 것이었습니다. 최 노인은 조용히 웃으며 동네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자리와 도시락 때문에 얼굴을 붉히던 이들이 이제는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여행한 게 별거 있나? 이렇게 함께 모여 웃고 떠드는 게 제일이지. 그날의 여행은 관광지보다 더 큰 선물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사진 속 풍경이 아니라 버스 안에서 다시 확인한 웃음과 정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저마다의 도시락과 노래, 그리고 자리 싸움마저도 두고두고 이야기할 추억으로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버스가 다시 출발할 때 모두의 가슴 속에는 같은 생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의 진짜 여행은 우리가 함께한 이 버스 아니었어요. 재미있는 사연을 계속 만나고 싶다면 사연 장군을 찾아주세요.